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1000만 뷰를 달성한 임 작가님의 완전학습 바이블이란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할 건데요. 공부에 욕심이 많은 엄마들은 꼭 보셔야 할 책입니다. 이 책은 다산북스에서 2020년 8월에 출판을 하였고 임 작가님이 저자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강의를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입니다.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동기부여할 것을 찾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학생도 좋지만은 부모님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읽다 보면은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많으니 주의를 부탁드리며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노력과 선천적 재능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게임, 음악, 스포츠가 대략 20%대인데요. 노력은 기본이고 선천적 재능 등 기타 요소가 시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재능이 없다면은 게임 롤에 유명한 페이커나 김연아가 될 수가 없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교육 분야인데요. 고작 노력이 4%입니다. 이 소리는 공부머리가 진짜 유전인가 드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머리는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타고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MBTI 이론에서 직관력과 사고력을 지닌 분석가 유형인데요. 직관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잘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수학을 예로 들면은 방정식, 근의 공식, 사인, 코사인 등이 보이나요? 선천적으로 이러한 추상적인 것들을 쉽게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 성취와 관계가 높은 편의는 부모의 학력입니다. 성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부모가 공부를 잘해본 적이 있냐는 건데요. 공부를 잘해본 경험이 없는 부모는 아이의 공부 돕기가 어렵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유전되지는 않지만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유전이 되는데요. 잘해본 경험이 없는 부모는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를 지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이 학업에서 했던 실수를 아이들에게 그대로 지도를 할 텐데요. 이러한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는 누적 효과가 있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학습지, 학원, 과외, 독서 등을 총동원해서 교육을 할 텐데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1, 2년, 심지어 3년을 먼저 선행을 하곤 합니다.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아이의 공부를 이끄는데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죠. 하다 보면 잘 되겠지 막연한 희망을 가질 텐데요. 결국 수능을 봐보면 결과가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기반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그것은 잘 바뀌지가 않죠. 그러면은 내 아이에게 후천적 공부머리를 심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잘해 본 적이 없는 부모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부모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가 내일 당장 입시 공부를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요. 과거엔 실패했지만 이번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을 장착해야 됩니다. 자신이 학업에서 겪은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코칭을 할 수가 있겠죠. 성적은 결국 공부 정서가 결정을 합니다. 공부 정서가 망가지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차츰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두고 공부 정서가 나빠졌다고 표현합니다. 공부 정서란 공부에 관한 정서적 경험의 반복으로 인해 쌓인 공부를 떠올릴 때 느껴지는 고착된 정서 상태를 말하는데요.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은 꽤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밝고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공부라는 경험을 하고부터 부정적 감정을 내뿜는 아이로 변하는 일은 순식간입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공부라는 활동을 통해서 어떤 심리 사회적인 경험을 겪게 되고 그것을 통해 공부가 좋다 싫다라는 하나의 감정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왜 공부 정서는 망가지게 될까요? 너무 일찍 시작해 버린 공부 때문입니다. 학습지를 풀 때마다 짜증내는 아이는 이러한 정서 상태를 8개월이나 지속되었지만 이로 인해 아이의 공부 정서가 망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문자 학습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엄마가 학습을 빨리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는 공부 정서가 망가지는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부모님이 서둘러서 시작하면 아이의 공부 정서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많죠. 다른 아이들에 비해 2년 앞선 선행을 하면 부모는 훗날 아이가 공부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들은 대개 고등학교에서 중상위권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해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요. 오히려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도 그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학습 내용을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진도를 끝냈다고 다 자신이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학습을 완성했다면 다른 학생도 모두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부모의 부정적인 피드백도 공부 정서에 영향을 주는데요. 공부 정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데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정서 상태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낮은 아이는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겠죠. 아이의 공부 정서는 지금껏 쌓아온 부모로 받은 지속적인 부정적인 피드백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 정서를 살리는 기본 원칙은요, 아이의 발달 상황과 학습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공부를 잘 해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학습 수준을 고려를 안 하기 때문인데요. 부모의 눈에는 쉬워 보이는데 아이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부모들이 신기하게도 내 아이는 당연히 해낼 거라고 기대를 한다고 하네요. 아이가 좀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조금만 성장해도 학습 활동을 받아들이는데 수월합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이의 나이와 지적 수준을 뛰어넘는 공부를 시키지만 않더라도 아이의 공부 정서가 망가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입학 전에 학습 내용을 미리 알아야 유리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공부는 12년간의 마라톤인데요. 선행을 하고 온 아이들의 큰 문제는 정답만 말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틀리는 것이 두려워 발표를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수학 완전 학습법은 무엇일까요? 수의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개념과 원리를 익히는 것이 수학에서는 80% 이상 차지하는데요. 초등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18 더하기 9를 수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20 더하기 7로 바꾸어 계산해서 더 편하게 계산을 하는데요. 수 감각이 부족한 아이들은 초등 저학년 수학 과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초등 고학년부터 자연스럽게 학습 결손으로 빠지게 됩니다. 감각이 좋은 친구는 18을 2 곱하기 9, 3 곱하기 6으로 바로 분해해서 계산을 하죠. 개념과 원리를 학습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잘못 생각하는 사실은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실력을 높여주지는 않고요. 수학 실력 자체를 향상시키는데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개념을 온전히 이해 못할 때가 많은데요. 엄마가 개념과 원리를 100%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에게 설명한다면 아이의 머릿속이 뒤죽박죽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책도 리뷰를 하지만 수학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수학이 알고 싶다를 검색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수학을 설명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책사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이 책은 부모님들이 꼭 읽으셔야 할 책입니다. 아이와 공부 트러블이 있다면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 내용이고요.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게 된 게 아닌가 곱씹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책사의 이야기나 수학이 알고 싶다를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